안녕하세요.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요즘 기사 속에 뉴딜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뉴딜 금융, 뉴딜 펀드까지 뭔가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는데 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두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나오는 정책들입니다. 지금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실행 방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실행 방안들이 따로 기사화되면서 헷갈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원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하나의 정책을 이해할 땐 그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과 정책의 방향, 구체적인 방안, 각 안의 진행 상황을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쏟아지는 정책 기사 속에서도 나만의 기준으로 그 기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기업 국가대표 천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의 큰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뉴딜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뉴딜, 게임에서 카드를 바꿔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의 경제 부흥 정책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잠깐 돌이켜볼게요. 1920년대 후반, 미국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유명한 대공황 때문이었죠. 대공황 이후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파산하는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성장은커녕 3년 만에 반토막이 날 정도였어요. 1930년대에도 대공황의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최악의 시기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1933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경제정책의 카드를 바꾸기로 합니다. 원래 미국은 시장정책에서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해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전략이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죠. 뉴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먼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일자리를 되찾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도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되고 기업이 번 돈으로 설비에 투자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늘려가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구조였어요. 다시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한국판 뉴딜은 말 그대로 한국 버전의 뉴딜 정책입니다. 올해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처음 언급됐어요.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안정 정책,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그보다 장기적인 목표로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서 총 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예요. 그런데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단순히 숫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즉 정부 재정을 어떤 산업에 지원해줘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한국판 뉴딜은 큰 테마가 디지털과 그린 두 가지입니다. 경제 전반을 디지털화, 친환경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한국판 뉴딜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디지털 산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뉴딜로 나뉘는 거예요. 두 가지 갈래에서 다양한 세부 과제들이 나오고 각 과제별로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는 실행 방안들을 내놓게 됩니다. 맨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게 이번 4월이라고 했죠. 약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정책이 조금 더 진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들이 각자 실행 방안과 진행 사항들을 보고하는데 이게 개별 기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는 뉴딜 분야의 투자가 잘 이루어지도록 판을 까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뉴딜 금융이에요. 뉴딜 금융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정책형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 국민들이 뉴딜 분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정책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뉴딜 기업을 지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회사에서도 뉴딜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뉴딜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세 번째예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이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 불릴만 하죠.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천을 통해서도 뉴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 관련 산업을 비롯해서 신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별로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선정된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인데요. 일단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고 사업을 늘려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이 돈을 좀 더 수월하게 끌어올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에서 대출 여건을 좀 더 완화해주거나 대출 한도, 보증 한도를 늘려주거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인 금융 지원 말고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 재무, 경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해외 판로를 새로 열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금융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민간 투자자가 혁신 기업들을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외 VC 채널이나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서 혁신 기업의 민간 자금이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1000개 기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2022년 말까지 반기 단위로 200개씩 순차적으로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산업의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나 VC가 함께 심사해서 정해요. 지금까지는 279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원래는 2020년까지 약 2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미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거예요. 279개 기업 중 가장 먼저 선정된 건 신산업,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32개 기업, 그리고 11월 6일에 247개 기업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각 부처별로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산업부는 제조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해 생체인식 부품 생산 중소 제조업체 등 총 97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 벤처 분야에서 2차 전지 생산 및 조립 라인 자동화 설비 제조기업 등 총 78개 기업을 선정했고요.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를 대상으로 총 40개 기업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34개 기업을,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총 30개 기업을 선정했어요. 이제 각 산업의 이해도가 높은 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업을 선정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감이 좀 더 잡히시죠? 그렇다면 실제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기업들은 이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기업 사례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78개 기업 중 하나인 호두랩스가 있습니다. 호두랩스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비대면 학습 서비스 및 개인 맞춤형 에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맞도록 교육 격차를 줄여가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례로는 화장품 소재, 원료 의약품 전문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대봉 LS가 대표적입니다. 대봉 LS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30개 기업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지원으로 해양 소재 천연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힘을 실 예정이라고 해요. 한국판 뉴딜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추진 기간도, 관련된 기관과 기업도, 들어가는 자금도 다른 경제정책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이에요. 어쩌면 내 일자리와 관련될 수도 있고, 내가 사업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투자자로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직접 이어지진 않더라도 나라 경제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정책의 성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어렵고 복잡하고 당장은 나와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